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일, 오늘 목요일 오후 7시 39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323.93, 0.85% 상승을 했어요.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상승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얌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와, 분기봉 이거 계속 상단선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할지 지켜봐야죠. 월봉은 뭐 없어요. 네? 없죠. 위 아래 다 뚫려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는 양쪽 다 방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봉이 딱 하단선에 걸쳐 있죠. 네. 그러니까 주봉은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주봉은 일봉이 저가를 깰 때만 내릴 수 있어요. 저가를 못 깨면 이제 내리기 힘든 거죠. 하단선이 강해서. 네, 내일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예요. 내일 끝나는 모양새에 따라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질 거라서 일단은 내일 끝나는 모양새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골 때리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지금 상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라 이게 너무 좁아요. 네? 너무 좁은데 제가 이걸 빼봤거든요. 뺐더니 확산돼 가지고 얘도 내려가고 얘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빠지면 거래하기가 힘들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거래는 할 수 있는데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무지 힘든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이 323.93이잖아요. 이게 320에 마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가 버려요. 이게 올라가 버리고 얘는 또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매도 치기는 어렵고 매수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좀 힘든 거죠. 왜냐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가까우니까. 근데 이게 지수가 내려서 벌어지면 매도가는 높아지고 매수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둘 다 힘든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가 지금으로서는 진짜 빅 이벤트인데, 예. 다음 주가 빅 이벤트거든요. 네. 일단 내일 끝나는 거 보고요. 내일 하락으로 끝나는지 상승으로 끝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락으로 끝나면 공간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저가를 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이 장을 마무리하느냐,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봉은 뭐 없어요. 일봉은 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위는 일단 막아놨어요. 이게 갭상승만 크게 오지 않으면 일단 위는 막아놨고 아래도 열려 있거든요. 아래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요.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159포인트, 거의 160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40포인트 약보합이에요. 다우는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급등하고 있는데 야간 선물은 0.15% 상승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스닥은 반영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간 선물의 흐름은 나스닥은 반영을 안 하고 지금 다우만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다우 지수는 거의 연봉으로 봤을 때 거의 고점을 찍은 상태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연봉의 고점을 거의 찍었다라고 할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나스닥은 연봉으로 보면 윗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난리를 치고 다우는 조용하고. 그럼 이제 국내 지수를 봤을 때는 지금은 나스닥이 날뛰는 것만큼 국장은 날뛰지 않는 거죠. 아직은 차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도 오늘 내린다. 그러면 국장은 내일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일 국장이 내리면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분기봉, 그 다음에 반기봉이 처음으로 주봉을 누르는 봉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눌러가지고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봉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건 예시인데, 내일 만약에 이제 지수가 내려서 주봉이 음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또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번 주에 고점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상위봉에서 누르는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석이 돼서, 예, 만약에 다음 주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버텨. 예? 내일 버티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됐을 때 하단선이 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주봉이 가진 하단선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분기봉이나 반기봉이 가지고 있는 상단선과 한 번 더 싸워야 되는 아주 피곤한 여정이 남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일봉은 부정에 가까워요. 네, 부정에 가깝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그려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와야 상방이고,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예, 누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 선물 월봉 아래 위 열렸고, 예, 주봉은 하단선에 걸려 있고요. 예, 이것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흐름의 중심은 선물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 현재 흐름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봉만 보셔도 돼요. 다른 봉은 보시지 않아도, 예, 주봉을 보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봉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다음 주까지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예, 주봉이 죽지 않는 한 상방이다. 그리고 주봉이 저가를 깨지 않는 한 그 또한 상방인 거죠. 자, 그리고, 예, 일봉은 뭐, 예,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는 게 특이해요. 거래량이 늘었다. 예, 거래량이 늘어요. 거래량이 줄면 상승에 유리한데, 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게, 예, 특이점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서 일봉을 딱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노란색이 맨 위로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아직 거래량이 맨 위로 못 올라왔는데, 예, 여기는 올라왔어요. 여기는 올라와서 지금 여기가 지금 313.7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의 구조는 방어 의사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온다라는 건 여길 방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노란색. 그러니까 지금 313.62 정도의, 예, 이격불변 20 하단선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려가도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김에 다 봐야죠. 예. 그래야 적어도 불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개인이 3,550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5,557억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관이 2,775억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미친 듯이 산 거죠. 그리고 선물을 4,873억을 매도했고, 콜을 56억을 매수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판 건 상방인 거고, 외국인이 선물을 판 건 하방이죠. 외국인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샀으니까 선물로 찍어 누르고 현물을 담았다 라고 보는 게 정석의 해석이겠죠. 근데 기관은 콜을 매도했고 풋을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포지션은 하방인 거죠. 콜 매도에 풋 매수니까. 자, 외국인은 콜 매수를 했으니까 상방이에요. 근데 개인은 풋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방이에요. 그럼 개인 상방, 외국인 상방, 기관 하방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의 상황은 그렇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파생 포지션을 좀 보면 외국인이 3,793억의 선물 매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도 똑같이 3,700억대의 선물 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방, 외국인 상방이에요. 예, 증권은 하방이고. 근데 이게 금액이 엄청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지셔닝을 하려면 뭔가 이게 중량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물은 없어요. 오로지 단타예요. 오로지 단타. 지금 1조를 넘긴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12월 9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지금까지 누적으로 1조를 매도든 매수든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단타만 치고 있다는 거죠. 2020년 11월 달에 50호가 급등했을 거예요. 2020년, 예,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진짜 50호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가가 301.57이고 고가가 354.78이니까 53.4포인트. 예? 53.4포인트가 올랐어요. 저렇게 올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냐?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 때는 선물 매수도 많이 했거든요. 제 기억에 50호를 올리는 동안 선물 매수를 꽤 했어요. 자, 1월 달에 저가가 284.3이고 고가가 329.7이에요. 그럼 45.4포인트 올렸어요. 45.4포인트.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2020년 11월 달이랑 2023년 1월 달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선물은 누적이 없어요. 지금. 예. 선물 누적이 없습니다. 1월 31일까지 7,532억이에요. 이 정도 돈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50호 가까이 올릴 거면 한 3조, 4조 정도 사도 돈 꽤 돼요.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선물로. 근데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매일매일 단타만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누적이 3,793억밖에 안 남았어요. 자, 3,793억이라는 돈은 1%가 움직일 때 37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예? 1% 오르면 37억 벌고 2% 올리면 74억 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외국인이랑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 지금 옵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예, 위쪽은 없어요. 위쪽은 손실이야. 예? 그래서 여기 327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300억이 넘어요. 380억 정도 됩니다. 380억. 그러면 3,700억으로 지수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고. 위로 올려봐야 돈이 안 돼. 근데 위로 올리면 옵션은 깡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요. 지금 만기일이면 옵션을 결제해야 되는데 옵션을 결제해야 되는 포지션 자체가 이게 추정치라고 하지만 올라가는 거에 배팅이 안 돼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312 아래로 가면 돈을 벌어요. 312 아래로 가면 돈을 번다고요. 자, 금투는 312 아래로 가면 돈을 벌어요. 예? 312 아래로 가면 돈을 벌고 327 위로 가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증권은 내려도 돈을 벌고 올라도 돈을 버는데 외국인은 오르면 돈을 못 벌고 내리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투도 돈을 벌고 외국인도 돈을 버는 건 312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312 아래쪽을 둘 다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위쪽은 증권만 벌고 외국인은 못 벌어요. 그러면 위로 올렸을 때 돈을 벌려면 외국인이 선물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선물을 4,800억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위로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돈을 못 번다고요. 그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개인을 보면 개인은 오늘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오늘 양매도를 쳤어요. 양매도를 쳐가지고 이게 지금 파란 게
앞쪽에 있으면 양매도란 말이에요. 그럼 콜도 매도 쳤고 풋도 매도 쳤기 때문에 이게 양매도라 포지션이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면 컵 부분만 수익이고 나머지는 손실이 나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손실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이 아래쪽으로 이쪽으로는 손실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누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있던 수익을 다 깎아먹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수익이 오늘 양매도 쳐서 날라갔다고요. 그러면 315 아래로는 이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예? 315 아래로는 돈이 안 벌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로 가면 개인은 손실이 안 나요. 29로 가든 338까지 가도 손실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손실이 안 나는 구조예요. 지금 상태는. 근데 위로 가면 외국인은 손실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증권은 수익이 나죠. 그럼 위로 가면 개인은 손실이 없고, 증권은 돈을 벌고, 외국인은 돈을 잃고, 아래로 가면 개인은 돈을 잃고, 증권과 외국인은 돈을 벌어요. 지금, 예,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적어도 외국인은 위로 갔을 때 별로 좋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상쇄하려면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잔뜩 들고 있어야 됩니다. 현물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현물은 계속 들고 가면 되잖아요. 네? 매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계속 더 매수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옵션은 다음 주 목요일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뺐다가 올리면 되잖아요. 예? 지금 323인데 아래쪽으로 뺐다가 올리면 되는데 이걸 굳이 올려가지고 옵션을 깡통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포지션은 계속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어제 설명을 할 때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이 상방에 유리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도 크게 반영하기 어렵다.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옵션에 330코를 보여드릴게요. 330코를 보여드릴 건데 330코를 보시면 이것도 다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330콜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날 1월 26일 날 1월 26일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월 27일 요 양일 동안 예? 이 두 날짜에 개인이 160억 원어치 콜을 샀어요. 160억 원어치 콜을 샀는데, 자, 160억 원어치 콜을 샀는데, 예, 160, 여기 보시면, 예, 여기잖아요. 1월 26일 날 마이너스 14에서 70일이 됐으니까 85억을 샀고,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이렇게 152억이 됐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16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27일 기준으로 166억이잖아요. 이틀 동안에 산 거예요. 예? 근데 이틀 동안에 샀는데 이틀 동안에 산 거의 저가가 얼마냐? 저가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그죠? 근데 종가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날짜에 콜을 샀던 이 166억의 돈은 다 깡통이라고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별 차이 없거든. 예? 그냥 이게 그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에이 뭐 그때보다도 높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콜에 왕창 물려 있는 거예요. 예. 콜에 왕창 물려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콜이 안 줄었어요. 예. 여기 지금 152억에서 지금 182억이 됐으니까 늘어났죠. 그 후로도 30억이 더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콜을 잡고 있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콜은 죽이는 거죠. 지금 매수한 대부분의 개인은 330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손실인 거예요.
네. 수익 못 낸다는 거죠. 그럼 이건 결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제 안 하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으로 보면 지금 증시가 올랐어. 오늘도 0.85% 올랐으니까 개인이 산 콜이 안전하겠지, 좋겠지 이런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산 콜을 작사를 내야 되니까 나스닥이 1.28%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반영 안 하는 거죠. 왜? 개인은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생판에 돈 들어가는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선량한 생각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월봉이 지금 선행스팬 2도 찍었어요. 선행스팬 2도 찍었는데 지금 계속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선행스팬 2를 찍었다고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안 찍었어요. 명확히 다르죠?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선행스팬 2를 다 찍고 선행스팬 2 아래에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저가가. 근데 코스피는 안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르게 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이렇게 되는 흐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화는 적어도 하고 가야지. 코스피 지수는 저렇게 그리고 코스피 100 지수는 다르게 그린다? 그러면 이 지수는 별개로 움직이는 지수라고 봐야 되는데 별개로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읽어보실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은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언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특별하게 언급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파생 쪽에서 돌아가는 자금의 흐름을 볼 때는 상당히 유리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현물도 재미를 보고 그 다음에 옵션이나 선물도 재미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선물이라든가 옵션은 현물하고 다르게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